안녕하세요. 끌림수학의 전재영 선생님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원래는 달문부터 해야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경우의 수를 조금 많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이제부터 경우의 수 확률을 한 다음에 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볼 건데 너네들이 이제 경우의 수를 하기 전에 사건이라는 걸 먼저 볼 건데요.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걸 볼 건데요. 뭐 시험을 통해서 그 결과, 뭐 사건이라고 하면 너네들이 뭐 사고 났다 막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 그거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돼요. 예, 그 이제 실험을 해서 그 결과, 실험을 한 후 그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 일어날 수 있는 그 결과를 가지수로 생긴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경우의 수. 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가지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한다. 이렇게 정하자고요. 알겠죠? 뭐 간단해. 만약에 너네들이 주사위를 던졌으면 그 결과가 뭐뭐뭐 나와. 뭐 1, 2, 3, 4, 5, 6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러면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걸 우리는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그 나오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는 거야. 왜? 1, 2, 3, 4, 5, 6. 그렇게 우리가 가지수로 센 게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럼 동전 한 개 던지면? 동전 한 개 던지면? 뭐 앞, 뒤. 앞뒤 이렇게 2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너네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동전을 던져보세요. 던져서 어떻게 나오나? 그림 모양이랑 숫자 모양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주사위를 던져도 1, 2, 3, 4, 5, 6. 물론 그 주사위는 정육면체인 그 주사위를 얘기하는 거야. 막 직육면체, 팔각형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동전 한 개 던졌는데 세울 수도 있어요. 이러면 좀 그래. 자, 아무튼 자, 우리가 그래서 동전 한 개 던지고 주사위 한 개 던지고 동전 한 개 던진 거 6가지, 2가지라는 걸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합쳐보자고. 어떻게? 주사위 한 개 던지고 주사위 먼저 던지지 말고 동전부터 던질까요? 귀찮으니까. 뭐 둘이 똑같긴 하지만 동전 한 개 던지고 주사위 한 개 던지고 이렇게 한 개 던지고 그거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모두 구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너네들이 막 이론적으로 배워가지고 동전이 2가지 던졌고 주사위가 6가지 던져가지고 선생님 8가지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방법과 중학교 방법과 고등학교 방법으로 할 건데, 일단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나 보자고. 알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초등학교는 똑같아. 그냥 다 해보는 거야. 나올 수 있는 게 뭐뭐뭐 있을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좀 초등학생들은 안 그렇지만 중학생 정도 되면은 이걸 규칙적으로 배열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동전 한 개 던진다고 했으면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앞에 나올 수 있고 뒤에 나올 수 있어. 그치? 근데 우리가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주사위가 한 개 던지면은 앞에 나올 수 있고 1이 나올 수 있고 앞 나올 수 있고 2가 나올 수 있고 앞이 나올 수 있고 3이 나올 수 있고 앞이 나올 수 있고 4가 나올 수 있고 앞이 나올 수 있고 5가 나올 수 있고 앞이 나올 수 있고 6이 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총 또 아직 뒤 안 했잖아. 뒤는 또 어떻게 돼? 1, 2, 3, 4, 5, 6 이렇게 규칙성 있게 우리가 앞에 나왔을 때 뒤로 나왔을 때 나눠서 1, 2, 3, 4, 5, 6, 1, 2, 3, 4, 5, 6 해가지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12가지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처음에는 너네들이 경우의 수를 할 때 좀 노가다를 조금 띄워보면 돼. 알겠죠? 이게 초등학교 방법. 초등학교 방법은 노가다. 물론 노가다도 해봐야 중학교 걸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중학교 거는 뭐냐면 뭐 나중에 얘기를 하는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해줄 거지만, 동전이 한 개 던졌고 주사위가 던지는데 뭐 학교에서는 뭐 동시에 던지면은 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12가지 이렇게 한 방에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이해하면서 한번 해보려 그래. 알겠죠? 이해시키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이게 왜 곱하는 건지 더하는 건지. 항상 학생들이 이 숫자를 나왔을 때
곱해야 되는지 더해야 되는지를 엄청 헷갈려해. 엄청 헷갈려해. 그래서 우리가 좀 구별을 하면서 좀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언제 더하는지 언제 곱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다 따져서 그걸 가지수로 매긴 게 경우의 수고, 사건들의 결과를 다 개수로 매긴 게 경우의 수고. 그러면 이 숫자를 간단하게 초등학교 방법은 해봤으니까 우리가 중학교 방법으로 언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지,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별을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물론 더하기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또는 또는이라는 말도 있고, 또는이 나왔을 때 아니면 이거나라고 나왔을 때 뭐 이런 거 있는데 선생님은 이걸 조금 너네들 헷갈려 할 수 있어서 다르게 좀 가르쳐 줘 볼게. 다르게 좀 가르쳐 줄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일이 끝났을 때 일이 끝났을 때나 아니면 제일 중요한 분류했을 때가 가장 많이 나와. 분류했을 때. 자, 분류했을 때 얘가 제일 중요해. 이거는 선생님이 조금 강조를 할게. 분류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라고 얘기를 하면 돼. 끝나지 않았을 때. 한글이 제일 어려워. 안자가 뭔지 모르겠어. 않았을 때. 이렇게 우리가 더하기 곱하기를 일이 끝났을 때랑 끝나지 않았을 때. 하지만 분류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 풀면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니까 내가 넣은 거고, 일단은 우리가 일이 끝났을 때랑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를 선생님이 구별해서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끓림 분식집이 있었어요. 끓림 분식집이 있었어요. 자, 끓림 분식집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너네들이 제일 분식집 하면 생각나는 게 김떡순인가요? 떡순티인가요? 아무튼 김말 아닌데? 떡순티죠? 떡순티. 자, 떡볶이의 종류가 우리가 3가지 있고, 순대가 종류가 2가지가 있고, 우리가 튀김이 종류가 그러니까 4가지가 있다고 해보자. 알겠죠? 4가지. 이렇게 딱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메뉴 한 가지만 고르는 경우의 수를 할 거예요. 메뉴 한 가지만 골라. 메뉴 한 가지만 고르는 경우의 수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말하는 그 위에서 더하기나 곱하기 말하는 그 일이 끝났을 때랑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 그걸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너네들이 말하는 일이 갑자기 일이 뭔지 모를 거야.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문제야.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문제가 뭐야? 메뉴를 한 가지만 고르는 게 우리들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들의 1이야. 오케이? 자, 그 우리들의 1. 그럼 우리들의 1이라고 하면은, 자, 이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야 돼. 한 가지만. 떡볶이 고를 거야? 순대 고를 거야? 튀김 고를 거야? 한 가지만 골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떡볶이를 고른다고 해자. 그러면 떡볶이를 고른다고 했으면 메뉴 몇 가지야? 3가지니까 우리가 3가지라고 하고. 그죠? 근데 여기서 바로 2, 4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 떡볶이 골랐어. 그럼 너네 이제 다른 메뉴 고를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된 거야? 끝난 거야. 우리는 한 가지를 고른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더하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됐어? 오케이. 그런 다음에 순대도 고를 수 있잖아. 떡볶이 제외하고. 그지? 그러면 이제 순대도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순대 골랐으니까 끝. 그럼 끝났으니까 그 다음 고를 때는 더하기. 이해됐어? 그럼 튀김이 4가지 해가지고 여기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계산이 제일 어렵네? 9가지가 되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이 중에서 각각 메뉴 한 가지씩 고르는 경우의 수를 볼 거예요. 고르는 경우의 수. 메뉴 한 가지씩 고르는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각각 메뉴 한 가지를 한번 골라보자고. 자, 각각 메뉴 한 가지야? 그럼 우리는 떡볶이도 골라야 되고 순대도 골라야 되고 튀김도 골라야 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떡볶이를 이제 골라야 되니까 떡볶이 고르는 거 뭐야? 세 가지, 그치? 맞아요? 세 가지. 그러면 세 가지라고 하고 우리가 아직 메뉴 한 가지씩 골라야 되는데 우리는 메뉴 몇 개밖에 안 골랐어? 그냥 떡볶이 한 가지밖에 안 골랐어, 그치? 그러면 우리가 뭘로 들어가야 돼? 곱하기. 왜 일이 아직 안 끝났잖아. 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야? 메뉴 한 가지씩 고르는 게 우리들의 일이야. 근데 떡볶이 한 종류만 골랐으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그 떡볶이 고르고, 그래서 그 일이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 순대도 골라야 되고, 순대 골라고 나서 우리 아직 튀김 안 골랐어. 일이 안 끝났어. 아직 안 골랐어. 그러다 보면 곱하기 4를 해주면 우리가 24가지 이렇게 딱 나올 수가 있겠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응용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이제 이게 더해져야 되는지 곱해져야 되는지 좀 한번 해볼게요. 물론 흔히 나오는 거지만, 자, 우리가 집에서 하우스, 학교 갔다가 이제 학원 가야 돼. 학원 가야 돼. 학원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매물이라고 조금 피폐해 보여도 좀 해봅시다. 자, 아무튼 이 집에서 우리가 집에서 학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한번 구해볼 거예요. 어느 날은 이쪽으로 가고 어느 날은 이쪽으로 가고. 오케이? 이렇게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볼 건데 이것도 간단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집에서 학교 가는데 우리들의 일은 맞다. 문제를 보기 전에 우리가 1이 먼저 구해야지. 1.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집에서 학원까지 가는 일이 우리가 풀려고 하는 일이야, 그치? 자, 그럼 한번 집에서 학원까지 가보자. 그 대신에 초등 방법으로 한다고 치면은 어떻게 하면 돼? 이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이쪽으로 가고 나서 이렇게 총 6가지가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초등 방법이 아니잖아. 우리가 초등학생이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주자? 곱하기나 더하기를 이용해서 해줘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간단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우리 경우의 수 셀 수 있잖아. 몇 가지야? 2가지. 이걸로 할까? 2가지. 그치? 근데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곱하기로 해야지 더하기를 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우리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2가지고 그리고 아직 우리가 학원까지 가지를 않았잖아. 그럼 어때? 일이 안 끝났어. 그치? 그러면 우리가 뭘로 들어가면 돼? 곱하기로 들어가면 된다 이거야. 됐어? 그런 다음에 학교에서 학원까지 가는데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야? 6가지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6가지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되십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오케이. 그 다음은 이제 이걸로 갑시다. 이거 뭐가 있을까? 학교가 아니고 한복이지. 참, 양복. 자, 양복 3가지. 바지, 양복 바지야. 양복바지 2가지. 양말 4가지. 양말만 많아. 그죠? 자,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옷을 입어서 집으로 나갈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우리가 옷을 각각 하나씩 고를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뭘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뭘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을 한번 그려볼까? 사람? 우리가 옷을 입는데 이렇게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사람 이렇게 있어. 좀 그림을 못 그리긴 했지만 선생님 그림 못 그려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옷을 풀세트로 입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옷을 각각 상의, 하의, 양말 이렇게 각각 하나씩 고르는 경우의 수를 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양복을 일단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양복, 그죠? 양복 상의라고 해야 되나? 셔츠라고 할까? 양복 셔츠로 할까? 셔츠 3가지. 자, 그럼 우리가 셔츠를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셔츠 입어. 자, 셔츠 입어. 이렇게 셔츠 입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셔츠를 입은 상태에서 3가지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잖아요, 그쵸?
3가지라고 하는 거 안다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곱해야 될지 더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알겠죠? 그럼 우리들의 일은 뭐야? 옷을 풀세트로 입는 거야. 옷을 풀세트로 입고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양복 셔츠를 3가지를 입은 후에 일이 끝났으면 밖으로 나가야지. 그치? 그럼 뭐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돼. 하지만 너네들이 아무것도 안 입는 상태에서 셔츠를만 입고 밖으로 나가. 그럼 어때?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이러면 안 되지만 큰일 나요. 그럼 우리가 아직 뭘 더 입었다는 걸, 바지랑 양말을 덜 입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고.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경우의 수로 하면 상상을 해봐. 너네들이 셔츠를 입었어? 응? 나가야지.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바지도 입어야지. 바지도 입어야 돼요. 바지도 입으면 되는데 바지는 몇 가지야? 2가지. 그럼 여기가 왜 곱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아직 셔츠 입고 일이 안 끝났잖아. 그죠? 안 끝났으니까 우리가 곱하기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도 입어야 돼? 양말도 입어야 돼. 양말도 신어야 되잖아. 그쵸? 양말도 신어야 되는데 너네 양복을 많이 안 입어봐서 모르겠지만 양말 안 신고 구두 신으면요 여기 발이 다 까져. 발이 다 까져, 발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말도 신어야 돼. 양말도 신어야 돼. 양말도 신고 운동화를 신으면 조금 그러니까 양말도 신어야 돼. 양말. 나도 알아, 그림 못 그리는 거. 자, 그럼 양말도 신어야 되니까 우리가 몇 가지? 4가지. 그런데 일이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로 하고 4로 붙여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가 24가지가 되는 거다. 24가지가 되는 거라.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뭘로 할 거냐? 이제 한복으로 들어가 봅시다. 한복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뭐 결혼식장이나 그런 걸 가면은 양복 아니면 한복, 이렇게 한복은 보통 이제 아무튼 어른들이라고 하죠. 한복 결혼하는 사람들이 보통 입는데, 자, 한복, 저고리라고 하죠. 저고리. 자, 저고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저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가지라고 할까? 3가지라고 할까? 얘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한복 바지를 뭐라 그래? 몰라. 그냥 한복 바지라 그래요. 한복 바지라 그래요. 얘는 4가지로 하자. 그 다음에 양말 말고 여기는 버선이죠. 버선 맞나? 버선이라고 하자. 버선은 2가지라고 똑같이 하자. 이렇게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볼 생각을 할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생각을 할까? 옷을 똑같이 풀세트로 입는 경우의 수를 해볼 거야. 그런데 조금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자. 항상 애들 가르치는데 양복 입고 한복 바지 입어도 되지 않아요? 이러면 진짜 내가 이걸 못 가르쳐요. 그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양복 셔츠 입었으면 양복 바지 입고 양말 신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그 다음 저고리 입었으면 양복 바지 입으면 좀 이상하잖아. 그죠? 저고리 입었으면 한복 바지, 버선 이렇게 신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구할 때 어떻게 할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좀 어렵지만 이건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돼. 분류가 진짜 잘 돼 있어야 돼요. 분류. 왜냐면 우리가 한복이랑 양복을 같이 입을 수 없잖아. 뭐라고? 같이 입을 순 없어. 그치? 같이 입을 수.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우리가 뭘 해주는 거야? 분류를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분류라고 했다고 이걸 나눠야 돼 이럴 생각 하지 말라고. 어떻게? 이거 해봤더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랬을 때 분류를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분류를 어떻게 해주면 돼? 얘 같은 경우에는 그치, 양복이랑 한복 입었을 때를 분류를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좋습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 자, 양복. 첫 번째, 양복 입었을 때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아까 양복 입었을 때를 생각을 해봤지만 우리가 3 곱하기 2 곱하기 4 우리가 바로 튀어나올 수 있잖아. 그쵸? 오케이. 자, 3 곱하기 2 곱하기 4 해가지고 몇 가지? 24가지였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였어? 저고리랑 한복 바지랑 버선 입어야 돼. 그치?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어차피 한복이라는 애는 우리가 입고 나서
저고리를 입고 나서 바지도 입어야 하니까 곱하기로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한복 바지도 들어가고, 그지? 그 다음 아직 벗은 안 신었으니까 2가지 곱하기해서 2가지. 그러면 얘는 뭐 해주면 돼? 24가지 이렇게 똑같이 해주면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둘 나온 거를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자고. 하지만 우리는 뭐 했어? 언제 분류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더해주라고. 알겠습니까? 분류했을 때는 더해주라고. 좋습니다. 분류를 했을 때는 더해주라고. 됐어요.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뭐 양복을 입었으니까 일이 끝났을 때 자, 일이 끝났을 때 양복을 입었으니까 끝! 이제 밖에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양복이 입은 거 끝났으니까 일이 끝났어. 그러면 더하기 이렇게 하고 한복 입었어. 이렇게 24가지 해가지고 더하기로 들어가도 되고요. 오케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서 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좀 활용적인 면으로 해볼까요? 활용적인 거.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간단한 거. 요거는 더하기 곱하기였고, 우리가 간단한 거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좀 해봅시다. 뭐냐면, 주사위 2개를 던지는 거. 주사위 2개 던지고가 아니고 1개 던지자. 숫자가 클 것 같으니까. 주사위 1개 던지고, 동전 2개 던진다고 해봅시다. 자, 2개 던져야 돼요. 우리들의 이름 뭐다? 주사위 1개랑 동전 2개 던지는 거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주사위 2개랑 동전 2개 던지는 게 우리들의 일. 자, 그러면 주사위 한번 던져보자. 그러면 몇 가지? 그래, 6가지. 자, 6가지 하고, 우리가 아직 동전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어.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 2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10가지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 6 했어. 그 다음에 우리 주사위 1개 던졌는데 동전이 아직 던져지지가 않았어. 그치? 동전 안 던졌어. 그럼 1이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곱하기로 들어가는 거요. 됐어? 그 다음에 동전 1개 던졌어. 하지만 우리가 아직 동전 몇 개가 남았어? 1개가 남았어. 그러니까 일이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로 들어간 거고, 그러면 얘가 나머지 몇 가지? 2가지 해가지고 24가지 이렇게 들어간 거야. 답이 다 24가지야. 의도한 건 아니에요. 네. 자, 아무튼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주사위 2개 던지는 건 뭐겠어? 6 곱하기 6.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봐야 될 것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우리가 주사위 2개 던졌는데 2개 던짐. 그런데 우리가 그 눈의 합이 5가 되게 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두 눈의 합이 5가 되게 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보자. 뭐뭐 있을까요? 뭐뭐 있을까? 아니다, 이걸 이렇게 하자. 주사위 2개 던졌는데 너네들도 알다시피 이거를 선생님이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자, 주사위 합이 2였을 때 있어. 2였을 때. 주사위 2개를 던졌는데 합이 2였을 때나 3이었을 때, 4였을 때, 5였을 때, 6이었을 때, 7이었을 때, 8이었을 때, 9였을 때, 10이었을 때, 11이었을 때, 12였을 때를 다 노가다를 띄어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도 이걸 몰랐는데 노가다를 같이 떼어보니까 좀 알겠더라고. 뭐냐면 너네들도 알지만 뭐 여기는 가지수라고 쓸까요? 가지수라고 쓰고 두 주사위를 2개를 던져서 그 나올 수 있는 눈의 합이 이걸 경우의 수가 가지수가 몇 가지냐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몇 가지겠어? 뭐겠어?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순서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첫 번째 던지는 애가 1이 나오고 두 번째 던지는 애가 1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합이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2라는 거를 이렇게 1, 두 눈의 합이 2가 되게 하는 것은 1, 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합이 3이 되게 하는 것은 뭘까? 뭐냐면 1, 2 해보고,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첫 번째는 1이 나오고 두 번째는 2가 나오고 첫 번째는 2가 나오고 이게 1이 나오고, 그죠? 그러면 3이 나오겠죠? 그럼 몇 가지야? 2가지, 그쵸? 그 다음에 첫 번째가 1이 나오고 합이 4가 되려면 첫 번째가 1이 나오고 3이 나오고 그 다음 2가 나오고 그 다음 2가 나오고 그 다음 3이 나오고 그 다음 1이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겠네. 그럼 몇 가지야? 3가지, 그쵸? 그 다음에 5가 나오는 거 조금만 노가다 띄워보자고. 지금 뭐 10초 뒤 넘겨도 돼. 1, 4, 2, 3, 3, 2, 4, 1. 선생님 이거 노가다 뛰는 거 어때? 규칙성으로 하는 거야. 우리 어떻게처럼 중학교 방법처럼 좀 규칙성 있게 해보자고. 그럼 몇 가지가 나와? 4가지. 4가지. 그 다음 6이 되게 하는 건 뭐야? 너네들이 뛰어봐 이제. 멈추고 너네들이 여기다가 위에다 쓰세요. 알겠죠? 그러면 결과값이 뭐가 나오냐면요. 얘가 합이 6이 되게 하는 게 5가지. 그 다음 7이 되게 하는 게 6가지야. 그 다음 선생님 여기 7가지일까요? 아니, 5가지야. 그 다음 4, 3, 2, 1이 나와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 너네들이 규칙성을 조금 아는데 뭐야? 1, 2, 3, 4, 5, 6 5, 4, 3, 1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거는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네도 노가다 뛰어보라는 얘기인데 뭐 여기까지 아니다. 얘 제외하고 여기 전까지는 우리가 합이 2가 되게 하는 거, 합이 4게 하는 거 그거 7 전까지는 우리가 뭐 하면 돼? 그 합이 2가 되게 하는 거에다가 빼기 1만 하면은 합이 5가 되게 하는 거 빼기 1만 하면 그 가지수가 나와. 근데 이거는 외우지 말고 너네들이 노가다를 띄워보면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럼 여기는 규칙성이 보이지 않는데요? 아니야, 있더라고. 어떻게? 얘 전까지는 둘이 더해서 7 이후에는 둘이 더해서 13이더라고. 13이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합에 9가 되게 하려고 하면은 더했을 때 13이 되게 하니까 4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알려주는 이유는 너네들이 노가다를 띄워봐야 규칙성을 알고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게 너네들이 가장 배워야 될 점입니다. 알겠죠? 이걸 무조건 외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쉬워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네들 그 차가 뭔 줄 알아요? 차라고 하면 너네들이 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차라는 것은 빼기가 아니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걸 우리는 차라고 합니다. 차라고 해요. 애들이 가르치다 보면 2개 던졌는데 두 눈의 차가 3이 돼야 돼. 그러니까 빼서 그 뺀 숫자가 3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근데 어렵게 말하면은 차라는 것은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 게 차인 건데 어렵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게 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가 3이 되게 하는 거 뭐뭐 있을까요? 뭐 1, 4, 2, 5 그 다음에 3, 6 이렇게 하면 끝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3가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근데 하지만 아니야. 왜? 우리가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거이므로 4, 1도 우리가 차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반대로 했네요. 4, 1, 5, 2, 6, 3은 쓰는데 애들이 1, 4, 2, 5, 3, 6은 잘 안 쓴다고. 여기서 여기 뺄 생각만 하니까. 아니에요. 1, 4, 4, 1은 다른 거지만 우리가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거니까 우리가 차가 3인 애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이제 대표 뽑아야죠. 대표 뽑기를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한번 해볼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거는 꼭 복습하고 다음 강의를 들어주세요. 알겠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